자, 평균 변화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분이란 증가한 양, 감소하면 감소한 양이 있겠죠? 예, 그것을 증분이라 그럽니다. 증가량, 감소량. 증가한 양, 감소한 양이란 뜻이야. 그래서 변한 거지 그러면. 그래서 변화양이라고도 불러요. 받아들이기 힘들진 않나요?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쭉 가가지고 점 B가 됐어. 그러면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A의 Y좌표가 B의 Y좌표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변한 거죠. 그래서 X좌표가 변하면 X의 변화양, Y좌표가 변했으면 Y의 변화양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하니?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힘든 점?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3이 쭉 가서 뭐 이런 경로로 갔는지 이런 경로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7이 됐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변화는 얼마? 1에서 2니까 1이었죠? 그래서 x의 변화양은 1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y가 3에서 7이 됐어요. 그럼 y의 변화양은 얼마죠? 4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증분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냥 변화양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인 편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B 빼기 A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X좌표가 A고 여기가 B니까 요 간격을 B 빼기 A라고 하는 거죠. Y좌표는 FB고 여긴 FA니까 그 간격을 뭐라 한다? Y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표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다 정리해 줄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가 A라고 하고 이쪽을 X라고 하면 여기에 Y좌표는 FA고 여긴 FX가 되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책에는. 그러지 말고 이 간격을 우리가 H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H가 되고요. 여긴 F, A 더하기 H가 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그냥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아까 이거 X의 변화를 델타 X로 쓰자면 델타가 이제 이게 델타이고요. 오! 한글로 델타라고 읽는단다. 델타 X. 그럼 A 더하기 델타 X이죠? F, A 더하기 델타 X가 된답니다. 짜잔.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H의 의미는 간격이죠, 간격. 아까 말했던 증분. X의 변화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냥 뭐 자기 취향에 따라 쓰면 돼요. 여긴 간격을 의미하는 게 없죠. 기호가. 그냥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겁니다. 하나, 둘, 셋까지 왔어요. 하나, 둘, 세 가지 표현이 있다. 앞으로 좀 익숙해져야 돼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기 델타 X가 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좀 됐으면 해서 간격을 델타 X라고 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요건 X 값에서 X를 뺀 거고 요건 Y 값에서 Y를 뺀 거죠. 이게 Y 좌표에서 Y 좌표를 뺀 거랍니다. 그래서 표현이 하나 없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표현이 하나 빠졌어. 그래서 여기서 좀 적어줄게요. A 더하기 H에서 FA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H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 할 때 변화율이란 뭐냐면 변화율, 변화를 가지고 분수 만든 거야. 변화가 두 개 있어. X의 변화 그리고 Y의 변화가 있죠. 이 변화 두 가지를 가지고 분수를 만들면 이게 바로 변화율이에요. 알겠니? 율이라는 건 분수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기울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X분의 Y잖아. 기울기예요, 기울기. 아, 의미가 통하는구나. 의미로서의 수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계산만 하지 않고 자, 의미도 함께 고려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는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더해서 나눈다라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가까운 두 개의 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점에서의 변화율, 기울기. 이러면 해석이 편하죠. 두 점의 기울기, 그냥 기울기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던 그냥 그 기울기예요. 그걸 왜 이렇게 부르지? 그러게 뭐 취향이니까 우리가 뭐라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필요해서 만든 말이니까요. 그냥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란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란 직선 AB의 기울기다. 이 말이야.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구나. 자, 이제부터 평균 변화율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기울기라니까. 내가 A, B로 움직이면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당연 변하죠. 이렇게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점 두 개가 지금 하나가 될 때가 있지 않니? 이땐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와요. 점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합쳐져서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 것뿐.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있잖아.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미분이란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미분이 뭐라고?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점 B를 점 A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옮기고 있죠. 이게 필요해요. 이 행동을 교과서에서 열심히 계산할 거야. 다시 점 B를 점 A로 어떻게 한다? 옮겨서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거다. 이 행동을 계속해서 쌤이 이제 문제로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그럼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매번 모든 점에서 하나의 점의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너가 결국 이렇게 하면 미분이 된 걸 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지금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보고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됐다고? 미분이 돼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미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배울 계획이에요. 자,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가볼게요. 이 그림이 너에게 방금 얘기한 이 움직임이 있었죠, 그죠? 쌤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너에게 좀 생각나게 할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은 미분의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아까 미분의 그냥 편안한 의미는 이미 설명을 끝냈어. 미분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 줄래? 네, 맞아요. 그게 미분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의 기울기 구하다. 이것을 미분하다라고 부를게요. 알겠니? 미분하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다. 어떻게? B라는 점을 A로 옮겨서 하나의 점에서의 직선이 되게 만들면서 계산할 겁니다. 이쪽의 좌표를 A라고 하고요. 이쪽의 좌표를 X라고 하고요. 여기에 Y좌표는 FA라고 하고요. 이쪽에 Y좌표를 FB라고 하겠어요. 그럼 두 점의 기울기는 먼저 이렇게 계산하면 될걸? 네, 두 점의 기울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알겠니? 요것을 뭐라 부른다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점에서의 뭐다? 기울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두 점에서의 기울기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미분할게요. 자, 이제 미분할 거야. 아유, 같이 가자, 미음아. 이런. 잠깐만. 미음이 자꾸 안 온대요. 자, 1번은 두 점에서의 기울기고요. 이제부터 2번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얘가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 그랬죠. 그죠? 점 A로 점 X가 어떻게 된다? 가야 합니다. 점 X가 점 A로
가야 해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함수를 따라서. 그걸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 말로는 잘했어. 이걸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리밋 x야 a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x가 a로 다가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변해갔잖아 하는 그 그림을 연상해 줄래?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는 아까랑 다른 거예요? 얘랑 다른 거라니까? 리밋이 없잖아 여기는. 달라. 요걸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요걸 전문 용어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뭐 요즘 책에선 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게 미분을 한 결과야. 미분을 한 결과란 한 점에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미분한 결과라는 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또 여긴 용어가 좀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다 틀리게 말해요. 왜? 인기가 좋으니까 별명이 많아 얘네들이. 여러 사람이 자기 나름 개성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단어가 좀 많아졌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분해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뭐 해야 되죠? 미분해. 즉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 순간 변화율을 구해, 미분 계수를 구해. 그럼 뭘 한다고? 극한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너는 미분을 한 거야.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구한 답을 미분 계수, 한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극한 구하는 게 좀 귀찮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계산을 누가 다 해봐. 미리. 그리고 있잖아.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 되게 고마운 분이야. 그래서 공식을 제작을 해주셔요. 이걸 다 해보셔, 혼자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다 해보시고, 우리를 위해 공식을 제작해 주십니다. 이걸 미분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극한 계산을 안 해도 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함수라고 불러요, 걔네들을. 자, 미분을 잽싸게 빨리 끝내는 공식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공식은 그 공식을 지나서 나온 결과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뭐 그거는 이제 천천히 좀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그랬어. 그럼 뭘 구하는 거야?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죠. 요건 x의 값입니다. x 값이 1에서 5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1에서 5까지 x가 변합니다. 그리고 y좌표가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y좌표가 나오죠. 5 그리고 5가 들어가면 25, 20, 45가 나올 거예요. 자, 평균 변화를 점 2개의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5 빼기 1분의 45 빼기 5 끝 4분의 40, 10이죠. 이게 1번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의 좌표다? x의 좌표이다 생각하시고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로 나누어서 그럼 x가 0일 때 얼마? 0, 2일 때 얼마? 4가 나오죠. 그러면 2 마이너스 0분의 4 빼기 0, 즉 2분의 4고 2가 되는 거죠. 끝. 이게 평균 변화율을 두 점의 기울기를 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던 거랑 똑같죠. 자, 이번에는 미분계수를 구하라. x는 2에서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기본적인 모델은 아까 이 그림을 이걸 상상해야 돼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쫓아오세요. 어이구, 너무 많이 갔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2에서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라는 게 있다고 상상을 잠시 하는 겁니다. 나중엔 이거보다 훨씬 빨리 갈게. 일단 오늘은 이미지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x가 점점 2로 다가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요 함수의 x에서의 y좌표는 4x 플러스 1. 요 사람의 y좌표는 9죠.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4x 플러스 1 빼기 9가 되는 거고요.
x 빼기 2에 4x 빼기 8이 되는 거고요. 4죠. 근데 이거는 기울기 구한 거고요. 원래는 여기에 리밋 x가 2가 있어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아까 전엔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거고, 리밋이 있어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리밋을 꼭 써줘야 그게 미분계수야. 기울기에다가 리밋을 써주면 미분계수다. 두 점에서의 기울기에 리밋을 쓰면 미분계수다. 답이 달라져요. 아니, 근데 여기선 똑같지. 운이 좋게도 얘는 그냥 잘 풀리죠. 4가 답이죠. 얘는 달라질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기를, 야, 그냥 x 빼기 a에 fx 마이너스 fa 하고 리밋 x가 a로 가면 이게 바로 a라는 점에서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책에서.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다. 그러면 얘를 가져와. 어휴, 빼앗겼다. 망했어. 리밋 x 마이너스 a분의 x 빼기 a 하고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하면 미분계수잖아. 나중에 기계처럼 a만 툭툭툭 던지고,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엄청 빨라져요. 그러면 봐봐. fx는 얼마니? 여기다 fx 빼기 x제곱 더하기 3x이고요. f2는 얼마죠? 빼기 4 더하기 6이니까 2. 그러니까 2를 빼면 돼. f2를 빼는 거죠. 됐음?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2가 서로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얘가 혼자 남았어요. 거기다 2를 이제 집어 넣어줘야죠. 집어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너무 빨랐나 계산이? 여기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마이너스 1로 정정. 계산이 빠르진 않았네요. 잘 봤다. 괜찮으니?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근데 이 x 빼기 a 표현이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서요. 이 표현을 조금 달리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x로 보지 말고요. a 더하기 h로 보자. 그럼 이 y좌표는 a 더하기 h이고 얘는 f, a가 되겠죠? 그래서 f, a 더하기 h에서 fa를 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누구? h가 남는 거고 h가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표현은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때 x가 아니라 a 더하기 h를 쓰면 a 더하기 h가 y좌표가 되잖아. 그래서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거와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것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다라는 표현도 좋아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a 더하기 델타 x도 되게 좋아하실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때는 h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간격이 줄어드니까 h가 0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 간격이 줄어드니까. 그럼 여기 델타 x 이쪽도 델타 x라고 말할 수 있어요. h가 바로 뭐다? 델타 x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괜찮니? 그래서 h 대신 델타 x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각인 좀 시켜볼게요. 자, 요거 점 하나가 다른 점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면 미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분이 끝났네. 이렇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네. 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점 한 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이걸 하기 위해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울기들을 순식간에 잘 구해내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하면 뭐가 좋아?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이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혁신적인 어떤 그 과학 발전을 이뤄낸 굉장히 중요한 성과물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 개념을 혹시 그래, 아이작 뉴턴. 사과 그거 있잖아, 중력 막 이런. 뉴턴이 이거 만들었어.
지금 보면 좀 많이 어렵진 않죠. 그냥 점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것 뿐이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것의 의미를 간파한 거야.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과 내 후대의 세상에 이런 영향력이 진짜로 대단히 큰 영향을 좀 줬어요. 물론 뭐 요거 하나로 다 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되게 멋있는 면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더 이해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증분이란 뭐다? 변화의 양이다. 평균 변화율은 쉽게 말하면 두 점에서의 기울기다. 그 다음에 자, a와 x로 두 점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a와 a 더하기 h로 두 점을 표현하기도 하고 델타 x까지 해서 두 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개념,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미분한 결과물, 즉 미분계수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다이나믹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거 꼭 좀 강조할게요. 그래서 x로 끝나는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a 더하기 h나 a 더하기 델타 x로 끝나는 표현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